직원이 점심값을 카드로 긁었더니 승인 거절.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JTBC가 정작 자기 회사 카드 한 장 못 쓰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의 비리는 그렇게 매섭게 캐던 방송사가 어쩌다 빚더미에 깔려 법원에 손을 들었을까요? 다들 삼성 광고 끊긴 보복 탓이라는데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 묘한 건 같은 날 출범한 다른 종편들은 멀쩡한데 유독 JTBC만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통쾌함의 정체와 함께 혹시 내 세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 찜찜함까지 말끔히 풀릴 겁니다. 지금은 빚더미에 깔려 법원에 손을 든 신세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JTBC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방송사였습니다.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JTBC는 손석희라는 앵커를 보도 책임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뉴스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은 머뭇거리는 사안을 JTBC는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라는 이름값이 쌓여갔습니다. 그 정점이 2016년이었습니다.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화면에 비친 그 작은 기기 하나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많을 때 약 2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정의의 서사입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방송사가 진실을 외쳤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칼끝이 향한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묘해집니다. 태블릿 보도로 시작된 그 파장은 결국 삼성으로 번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데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의를 외치던 방송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총수를 구치소로 보내는데 한 몫을 한 셈입니다. 통쾌하다고 느낀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칼을 든 사람과 칼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JTBC와 삼성은 사실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핏줄이었습니다. 시작은 1965년입니다. 삼성을 세운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직접 중앙일보를 만들었습니다. JTBC의 뿌리가 바로 이 중앙일보입니다. 다시 말해 JTBC라는 나무에 씨앗을 심은 사람이 삼성의 창업주였던 겁니다. 혈연은 더 촘촘합니다. 중앙일보를 이끄는 홍석형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JTBC가 부속시키는 데 일조한 그 이재용 부회장 말입니다. 게다가 홍석형 회장의 아들 홍정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과 외사촌 사이입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진작에 갈라섰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정부가 재벌개혁에 나서면서 중앙일보는 삼성에서 계열분리됐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핏줄까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혈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안의 미묘한 관계는 그 이전에도 한 번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여기에 홍석현 회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선 자금과 검사 떡값 정황이 흘러나온 사건이었죠. 한 핏줄이라는 사실이 늘 깔끔하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던 셈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정의를 외치며 삼성을 향해 칼을 빼든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는 알고 보니 삼성과 60년을 함께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외치던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집과 한 핏줄을 나눈 친척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미선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족이라고 늘 같은 편을 들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정의를 외치던 그 무대 뒤편의 실제 관계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묘한 아이러니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짚을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때 가장 무서운 방송사로 군림하던 JTBC가 지금은 카드 한 장 못 긁는 처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십니다. 삼성을 그렇게 괴롭혔으니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보복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진짜 이유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JTBC가 무너진 걸까요?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입을 모으는 그 세 가지 원인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JTBC가 무너진 이유라고 가장 많이 꼽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중국 자본이 잘못 들어와서, 그리고 무리한 중개권 욕심 때문에.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불난 집에서 누가 성냥을 그었나 찾고 있는데 정작 그 집은 이미 몇 년째 기름에 절어 있었던 격이거든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믿는 삼성 광고 보복설입니다. JTBC가 그렇게 삼성을 때렸으니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회사가 휘청였다는 거죠. 복수극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야기라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삼성이 광고를 끄는 건 2017년입니다. 그런데 JTBC의 부채 비율이 무려 480% 가까이로 치솟은 건 그보다 앞선 2016년이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휘청이고 난 다음에 광고가 끊긴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죠. 게다가 액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삼성 광고는 한 해 10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적자 나는 해마다 200억 원 가까이씩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광고가 그대로 다 들어왔어도 적자 구멍의 절반밖에 못 막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광고가 끊긴 게 아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가라앉던 배에 들이친 한 줄기 물결이었지 멀쩡한 배를 침몰시킨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중국 자본설입니다.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돈 4천억 원이 JTBC에 들어왔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죠. 숫자도 큼직하고 중국 자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 때문에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단순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회사를 헷갈린 겁니다. 2021년에 텐센트 계열의 에이스빌이 1,000억 원, 그리고 프랙시스 캐피탈이 3천억 원, 합쳐서 4천억 원을 투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간 곳은 우리가 아는 방송사 JTBC 본사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 그러니까 당시 JTBC 스튜디오, 지금의 SLL 중앙이라는 자회사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그 방송국이 아니라 그 옆에서 드라마를 찍던 별개의 회사였던 거죠. 물론 이 4천억 원도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약속한 만큼 회사 가치를 키워